올해 여름이 참 길었습니다. 무려 추석까지 폭염의 열대야가 있었으니까요. 더워진 날씨만큼 자주 찾게 된 음료가 있죠. 바로 맥주입니다. 여러 가지 방송이나 또 개인 채널이나 이런 곳에서 제가 맥덕임을 많이 밝혔었는데요. 그만큼 맥주를 여러 종류를 많이 먹어보기도 했고 또 이렇게 마시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보기도 했거든요. 맥주 종류가 에일, 밀맥주, 스타우트 같은 흑맥주 엄청 다양한데 시원한 탄산감에 또 음식과 궁합도 좋아서 매일 마실 수 있는 데일리 맥주로는 뭐니 해도 라거 맥주가 최고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이제 먹다 보면 결국 돌고 돌아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은 국산 맥주, 국산 라거인 것 같아요. 또 이게 한식이랑 궁합이 잘 맞기도 하고요. 국산 라거 맥주의 역사는 오늘 소개할 이 기업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국내 토종 기업인데요. 2005년에는 진로를 인수해서 최초의 소맥 통합을 이룬 곳이기도 합니다. 2019년엔 갈색병 일색이던 국내 맥주 시장에 초록색인 독보적인 비주얼의 이 맥주를 공개해서 출시 100일 만에 1억 병, 1000일 만에 23억 병이라는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위적인 탄산을 전혀 넣지 않고 지구에서 가장 물 좋고 공기 좋다는 세계 대기질 1위, 호주의 100% 청정 메가로 만들어서 헛배부르는 탄산만 강하고 맛이 없다는 편견이 있었던 국산 맥주에 대한 인식을 바꿔놨죠. 2022년에는 국내 라거 최초로 싱글 몰트 맥주를 출시했는데 이게 또 반응이 좋아서 매년 전량 완판되다가 올해 또 나왔다고 해요. 싱글 몰트 위스키처럼 몰트 하나만 넣어서 만든 맥주인데 몰트뿐만 아니라 홉까지 100% 호주 태즈메니아 섬에서 공수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이제 좀 마셔보면서 시음 평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모르겠어요. 오늘 기분 탓인지 좋게 달지? 오늘 아이코닉에서 네 번째로 소개할 주제는요, 100년 기업 하이트진로가 사활을 걸고 만든 초록병 맥주, 국내 맥주 시장의 판도를 바꾼 혁신의 아이콘 테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0년 기업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고 하죠. 세계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도 40년에서 50년 정도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20년에서 30년 정도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게 더 짧아질 거란 얘기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100년 기업의 이름을 올린 곳이 있으니 바로 하이트진로입니다. 국내 상장된 식음료 기업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하이트진로는 하이트 맥주와 소주 회사 진로의 합병으로 이루어진 국내 최대 종합 주류 기업으로 한국 주류 산업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진로가 1924년 평안남도 용강에서 진천양조상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올해 딱 100년이 된 거고요. 하이트 맥주의 역사는 1933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맥주회사 조선맥주 주식회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과거에는 경기도 시흥군에 편입되어 있던 영등포 읍에 10만 평 정도 되는 대규모 맥주 공장으로 처음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수질이 가장 좋고 수량이 풍부했던 지역이라고 해요. 거기 아파트로 바뀌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공장이 있던 터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밑에 설명이 있는데 한번 근처 사시는 분들은 한번 들려보면 재밌습니다. 되게 이상한데 왜 이런 게 있지? 이런 딱 조형물이 있으니까 그거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1952년 크라운 맥주를 출시한 후에 다른 맥주 업체랑 이제 막 경쟁을 이어가다가 93년도 그때 하이트 맥주를 출시했고요. 출시 4년 만에 국내 맥주 1위 자리에 등극을 합니다. 이때가 이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커졌던 시기인데 지하 150m에 100% 천연 안반수로 만들었다 이런 부분을 어필하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됐어요. 이 하이트 맥주의 시장 점유율은 1993년 30%에서 96년 42%까지 올랐고요. 2000년에는 53%까지 기록했는데요. 1998년도부터는 회사 이름도 하이트 맥주 주식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성장세를 이어가던 중 2005년에는 국내 최대 소주 업체인 진로를 인수했는데요. 이때 인수 규모가 3조 4천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엄청 큰 금액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국내 최대 종합 주류 기업이자 몇 안 되는 100년 기업 된 거 보면은 그게 아마 미래를 내다본 또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하이트는 출시한 지 3년 만인 1996년부터 16년 동안 국내 맥주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근데 2012년부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50%를 넘어가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회사 내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신제품 출시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는 판단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떤 식으로 신제품을 만들고 내놓을지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신제품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3년째,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인 필라이트를 내놨는데 이 필라이트 같은 경우는 기타주류입니다. 이게 발포주라고 해서 맥주랑은 또 다른 주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존 맥주들 대비 조금 더 높은 가성비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가격뿐만 아니라 뭐 맛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고 지금도 꽤 인기가 있는 제품이죠. 그렇게 해서 꽤 괜찮은 성공을 거뒀지만 그래도 회사 내부에서는 어쨌건 이 레귤러 라거 맥주로 승부를 보는 게 진짜 승부 아닐까? 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수라고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트진로가 테라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착수를 했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에 앞서서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 라거 맥주 12개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팅을 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맥주 맛을 찾았는데요. 그 결과 기존 라거보다는 조금 더 청량하고 그리고 쓴맛은 조금 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이걸 반영해서 청량감이나 쌉싸름한 정도 같은 여러 측면에서 이상적인 맥주의 목표점을 정해놓고 여기에 이제 도달하기 위한 개발을 시작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맥주의 품질을 높이려면 원료부터 바꿔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대요. 맥주의 주 원료인 메가를 좀 더 좋은 걸 써보자. 마실 때 청량감이 더 좋은 메가를 찾아보자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에 왜 그 흑백 요리사도 보면 셰프보다 위에 있는 게 뭐죠? 재료죠. 딱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재료를 찾아 나선 거예요. 어떤 이상적인 메가를 찾기 위해서 개발팀이 지구 북반구부터 남반구까지 발품을 팔았다고 하는데요. 뭐 자료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했지만 직접 현장에 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은 나라가 바로 호주였던 거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환경 성과 지수 1위 국가가 바로 호주라는 겁니다. 가장 공기가 맑은 나라라는 건데요. 이렇게 호주에서 갖고 온 재료로 만들어진 테라는 청정 라거, 리얼 탄산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출시됩니다. 이 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생산하다 보면 그 청량감, 쏘는 맛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조금 추가 주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테라 같은 경우는 발효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100% 리얼 탄산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테라는 하이트진로의 맥주 사업의 돌파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기록적인 성공을 거둔 부활의 아이콘이 됩니다. 최단 기간에 100만 상자를 출고한 데 이어서 출시 100일 만에 1억 병, 200일에 3억 병, 500일째엔 10억 6천만 병을 돌파했고요. 1000일이 된 날에는 23억 병의 판매고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로 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지수함수 같이 올라간 거예요. 이 테라의 성공에 힘입은 하이트진로의 매출도 상승세를 찍는데요. 2019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5,069억 원, 영업이익 364억 원으로 추정됐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7.5%, 영업이익은 106.6%나 늘어난 거였죠. 특히 이 시기 맥주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테라가 부활의 아이콘이 된 데는 눈에 띄는 그 디자인도 한몫했다고 평가되는데요. 맥주병 하면 사실 제 기억에도 사실 갈색이거든요. 그 고정관념을 깼죠. 청정 라거라는 그 이미지에 어울리는 초록색 병으로 나왔는데 테라를 시작으로 국내 맥주병이 이제 좀 각양각색의 병으로 디자인이 돼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의 어깨 부분에는 리얼 탄산을 시각화한 토네이도 모양의 패턴이 새겨져 있고요. 알고 보면 병목 아랫부분이랑 병목 윗부분의 비율이 1대 1.618의 황금 비율로 디자인됐다고 합니다. 이런 유니크한 디자인에 새로운 맛을 가진 덕분에 MZ세대가 선호하는 대표적인 맥주로 손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테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번 국내 맥주 시장에서 처음 보는 새로운 맥주를 내놓는데요. 바로 한정판으로 출시된 싱글몰트 에디션입니다. 2022년 처음 출시된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은 싱글몰트 위스키처럼 한 종의 몰트로만 만들어졌는데요. 2023년 그리고 올해 출시되는 제품은 몰트뿐만 아니라 홉까지도 한 종으로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호주 최남단에 있는 청정 아일랜드 태즈메니아 섬에서 자란 보리와 홉으로 만들어졌고 국내 라거 중 최초의 싱글 몰트, 싱글 홉을 사용한 맥주라고 할 수 있죠. 2022년에 처음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전량 완판됐고요. 2023년도 다시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을 때도 완판됐어요. 이때
막 품절 대란이 나서 야 테라 싱글몰트 어디서 파냐 막 이런 게시물들이 막 올라왔었는데 그때 막 재출시해달라 이런 요청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올해 앵콜 출시돼서 다시 이렇게 한정판으로 나왔는데 작년엔 이게 여기가 아마 캥거루였는데 좀 바뀌었죠? 이게 코카인가? 네, 좀 이따 설명할게요. 예, 1년에 이제 딱 요때만 마셔볼 수 있는 이 테라 싱글 몰트 저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캔 디자인을 보면 로고 있고 그냥 초록색인데 뭐라고 이렇게 써있죠? 이 조 화이트 몰팅스라고 해서 호주 태즈메니아 섬에 100년 된 제맥소라고 합니다. 보리 만드는 데라는 거죠. 고기랑 협업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붙어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는 쿼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QR 코드 이 뭔가 하고 찍어보면은 농장에서 제맥소 생산까지 과정이 나타난 메가 이력 페이지가 나온다고 해요. 이것도 국내 이제 레귤러 라거 중엔 최초라고 하고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난 이 소리가 너무 좋아. 전용 잔이 있죠? 되게 샴페인처럼 거품이 오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첫인상이 좋네요. 약간 달고 조금 더 고소하다. 근데 마지막으로 가면서 조금 싹싹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 느낌.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마시면서 이 느낌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구나가 있을 수 있는 게 처음은 웰컴한 그 달콤함과 고소함이 있는데 끝맛은 깔끔합니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뒷맛이라고 설명해드리고 싶네요. 첫인상은 달콤하게 다가왔다가 눈 뜨고 일어나면 없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모르겠어. 오늘 기분 탓인지 이렇게 달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100년 기업 하이트진로의 부활의 아이콘이 된 맥주이자 한국 맥주 판도를 바꾼 아이코닉한 맥주 테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한정판 하이엔드 맥주인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까지 마셔봤습니다. 그럼 아이코닉은 다음 이 시간에 또 제가 공부한 영향력 있는 기업의 대표적인 제품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